강원도가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해 평창올림픽 유산 계승 등의 탄력이 기대됩니다. 강원도가 언급한 남북 공동 개최가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개막을 준비하던 강원도 내 겨울축제가 날씨 때문에 잇따라 연기되고 일부는 축소됐습니다. 추운 날씨 얼음판에 의존하는 현재의 겨울축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속초 교도소에 대한 지역의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강원도 내 대학이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공동 연구와 지역 혁신을 위해 강원권 대학교육혁신센터도 출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강원도는 이번 유치가 평창올림픽 유산 계승과 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가 언급한 남북 공동 개최가 실현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밤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식 명칭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유럽이 아닌 곳에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보름 동안 열립니다. 빙상 3개, 설상 4개 등 총 7개 종목 경기가 열려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등 2,6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와 지역사회의 환영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요즘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던 평창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에도 이번 유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을 1.5로 분석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률이란 수치가 1보다 크면 경제성이 높다는 건데 평창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하다 보니 대회를 통한 경제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 개최 실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원도는 국내외 여건이 허락한다면 남북 공동 개최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측에 공식 제안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 청소년 올림픽의 이름을 강원 청소년 올림픽으로 지었습니다. 이게 강원이라는 이름을 넣은 이유는 북강원도와 남강원도가 공동 개최하자라는 의지를 그 안에 담고 있어서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올림픽 유산 계승과 경제 효과, 강원도가 기대하는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역할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3 수험생보다 대학 모집 정원이 많아서 지방대학의 위기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치열해진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원도 내 모든 대학이 대학교육혁신센터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학년도 강원대의 정시 모집 경쟁률은 평균 3.4대 1.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도내 다른 대학의 경쟁률도 대부분 하락해 4년제 대학 9곳의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이 3대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이 5만 9천여 명 줄었습니다. 이 중 75%가 강원도 등 지방대학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존의 탄탄한 인프라를 기초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쪽으로 몰리는 그런 형태가 되지만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감축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점점 소멸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대학별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를 포함한 도내 18개 모든 대학이 강원권 대학교육혁신센터를 설립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설립 예정인 센터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도내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 연구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또 대학 평가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청년들이 타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산업을 일구어 갈
이 젊은 인력들이 부족하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인력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산업구조 재편, 산업구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최근에 경험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좀 공유를 하면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좀 다른 대학은 예산이나 시스템에서 어떻게 좀 시행착오를 좀 덜지 않을까. 사상 처음으로 고3 학생 수가 대입 정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문화와 산업 등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의 위기가 지역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태백 오투리조트 회생자금을 지원한 전 강원랜드 이사들에 대한 책임 겸감안이 지난 10일 강원랜드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건립해 운영하던 회사인 점을 감안해 태백시를 상대로 지난 8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태백시는 오투리조트 회생자금 지원에 따른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구상권 청구는 법원의 판결 여하에 따라 시의 부담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속초 교도소가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서는 교도소 시설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도소 유치와 함께 진행되는 마을 지원 사업을 점검해본 결과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일부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속초 교도소 건설 현장입니다.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 여론은 달갑지 않습니다.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주, 춘천, 저기 밀동 다 갔다 왔어요. 이거 반대하거라. 혐오 시설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국 각지에 다 다니다시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다 혐오 시설.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지자체가 직접 나서 지역 상생 차원의 마을 지원 사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장천마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문서를 보면 36건의 사업 가운데 27건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소관인 지원 사업 8건 가운데 절반은 추진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식당 운영권을 장천마을에 이관하고 마을 장학금, 마을 발전기금을 내라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업을 이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교도소 내부 매점의 경우 일괄 입찰을 통해 정해지고 있으며 마을 장학금 지급은 국가재정법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이 이어지자 속초시는 지난달 법무부에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식재료와 운영비품 구입에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켜줄 것, 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업을 교도소 운영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지역 지원 사업 일부가 불확실해지자 주민 반대가 심했던 교정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과 상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치했을 때는 지역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얘기해놓고 막상 착공되고 준공되고 운영하면서 지역이 소외가 된다면 어쩌면 그 당시 반대했던 게 맞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속초시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을 앞두고 교도소 유치가 지역 상생 모델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지난주 개막을 앞둔 도내 겨울축제가 잇따라 연기되고 일부는 축소 개최되는 등 날씨 때문에 한바탕 소란을 빚었습니다. 기존의 축제가 추운 날씨, 얼음판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겨울 축제의 다변화가 시급합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근한 날씨와 때 아닌 폭우로 일주일 연기한 끝에 홍천강 꽁꽁축제가 지난 12일 개막했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아 개막을 한 차례 미뤘던 화천 산천어 축제는 폭우에 물난리를 만나 개막을 2주 더 연기했습니다. 이처럼 도내 겨울 축제들이 이상고온 등 날씨 여파로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겨울 축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춥지 않은 날씨 때문에 축제 제동이 걸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에도 이상 고온으로 당시 겨울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실제로 강원도의 겨울 기온은 예년 같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홍천 지역의 1월 평균 최저 기온을 보면 2009년부터 5년 연속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반면 이후에는 대체로 영하 10도를 웃돌았습니다. 지자체들은 일단 이번 위기를 넘길 자구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얼음이 얼지 않더라도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겨울 축제 방법을 찾는 거를 이제 가장 큰 목표로 생각을 하고요. 부교 낚시라든가 루어 낚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메인 축제장을 얼음판에서 육지로 옮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축제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갈수록 변화폭이 큰 날씨에 무작정 의존하는 구조와 얼음 낚시 등으로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그 안에다가 녹여내냐. 얼음도 좋고 뭐 추위도 좋고 눈도 좋고. 근데 우리 태백산도 그렇고 가보면은 그냥 조각장이나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니까, 그죠? 겨울 축제로 명성이 높은 일본 홋카이도의 겨울 축제는 눈과 얼음을 활용하는 경관 중심의 축제에서 LED 조명을 활용한 야간형 빛 축제를 선보여 다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각 지역의 전통, 문화, 랜드마크 등과 겨울 축제를 접목하는 방안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지난 2013년 강원도 겨울축제에 대한 연구에서 인접 지역의 축제들을 연계한 관광 루트 개발 등 관광 자원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도내 6대 겨울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3,8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최대 자산인 겨울축제에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전국적으로 청년몰이 유행처럼 개장하고 있지만 성공을 거둔 곳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삼척 중앙시장에 문을 연 청년몰은 개장 열흘 만에 하루 평균 매출 100만 원을 올리는 등 일찌감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75년 문을 연 삼척 중앙시장. 석탄산업 화랑기였던 당시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근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시장은 전과 사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시장 B동 2층과 3층은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활기를 불어넣은 건 청년몰인 청춘해. 개장 열흘 만에 하루 매출 100만 원이 넘는 점포가 나오는 등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개장한 이후 하루 평균 3에서 400명씩, 주말에는 500~600명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벌써 4곳은 조기에 재료가 소진되는 등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몰 형태로 만들어 놓고 깨끗하고 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 만족도도 높으시고 많이들 찾아주세요. 메뉴가 다양해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고 비슷한 업종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재방문율이 높다는 점도 인기 비결입니다. 소문이 나면서 벌써부터 청년몰 입점을 희망하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형태를 갖추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점포가 조성되고 오픈을 하고 나서 고객들이 많이 유입되는 관계로 지금 청년 상인들이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삼척 청년몰의 성공 비결을 배우려는 문의도 뜨겁습니다. 삼척시 청년몰인 청춘의 성공 비결을 알기 위한 벤치마킹 신청이 지난 6일부터만 해도 30건이 넘고 있습니다. 삼척시장의 청년몰은 기존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청년몰을 찾으면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뭐 도움이 되겠죠. 많이 오시다 보면 뭐 물건도 많이 사가지고 가시고 또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개장하고 있는 청년몰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장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삼척 중앙시장 청년몰이 남다른 성공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우병열 제16대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1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우병열 신임도 경제부지사는 취임식에서 한적한 도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많은 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많은 도움을 당부했습니다. 우 부지사는 도정사상 첫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부지사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 협의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도 현안 사업 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기대됩니다.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만호 경제부지사는 13일에 이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영월군 의회가 13일 공석 중인 의장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송경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영월군 의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윤길로 의원을 제외한 의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전반기 잔여 임기의장 선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손경희 의원이 기권표 1표를 제외한 5표의 얼을 얻어 의장에 선출됐으며 임기는 오는 6월 말까지입니다. 한편 의장직에서 해임된 윤길로 의원은 법원 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취소 신청 인용에 불복해 항고했고 법원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춘천시가 미래비전을 구상하기 위한 2040 춘천 플랜을 수립합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13일 새해 첫 브리핑을 갖고 국토개발 관점이 아닌 인문과 사회적 관점의 지역자원 활용 방안과 문화 콘텐츠 개발 방향을 담은 새로운 도시 미래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시민 제한 정책을 개발하는 동시에 정책 개발 전담팀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춘천이 행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엄마가 행복한 도시로 정하고 임산부부터 이를 위해 엄마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발굴을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겨울비로 운영을 잠정 중단했던 평창 송어축제가 17일 재개장해 다음 달 16일 폐막합니다. 축제위원회는 현재 낚시터의 얼음 두께가 8에서 10cm 정도라며 앞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면 얼음이 더욱 두껍게 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얼음 두께가 15에서 18cm 정도일 때는 입장 인원을 1,000명으로 제한하고 20cm가 넘을 경우 5,000명까지 입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때 아닌 겨울비로 연기된 2020 화천 산천어 축제가 오는 27일 개막합니다. 재단법인 나라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축제장 정비와 결빙 진행 상황을 고려해 축제 일정을 오는 27일 개막해 다음 달 16일 폐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행 일정이 정해진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얼음이 안정한 상태가 되면 개막일 이전이라도 산천어 얼음낚시 체험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20 화천 산천어 축제는 지난 4일 개막 예정이었지만 포근한 날씨로 안정상의 이유로 개막을 11일로 연기한 데 이어 겨울비로 축제장이 훼손돼 또다시 27일로 연기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소홀해질 수 있는 각종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특별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예방을 위한 자율적 점검을 유도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환경오염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공단 주변 하천에 순찰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환경청은 폐기물 불법 소각, 폐수 무단 방류 등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 아침은 전날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강원 북부, 강원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철원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로 전날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권을 보이겠지만 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예년 수준의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8도, 홍천 영하 9도, 속초 영하 4도로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 3도, 원주 2도, 강릉 6도가 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